모택동 사상과 중국혁명 제3장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눈을 뜨면 외부 세계가 보이고 눈을 감으면 내면이 보입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말하면 눈을 감는다는 거는 자기가 고독해진다, 그거를 의미하는 걸 수 있습니다. 약간 시적인 표현인데 시인이나 아니면 철학자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도생어 안정이라고 해서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짧은데요. 4장이 좀 짧습니다. 4편. 포위 토벌과 반포위 토벌, 중국 내전의 주요 형태. 유격전쟁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모든 독립적인 홍색 유격대 홍군, 그리고 모든 혁명 근거지의 주인은 항상 적의 포위 토벌의 표적이 되어 왔다. 적은 홍군을 마치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고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덮치려 한다. 적은 언제나 홍군을 추격하며 어떻게 하든지 홍군을 포위하려 한다. 이러한 형세는 지난 10년 동안 변함이 없었으며 국내 전쟁이 민족 전쟁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고 적이 약자로 되고 홍군이 강자로 되기 전에는 이러한 형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홍군의 활동은 반포위 토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승리라는 것은 주로 반포위 토벌의 승리이다. 이것은 바로 전략적 및 전면적 승리이다. 매차 포위 토벌은 하나의 전략으로서 흔히 그것은 몇 번 내지 몇십 번의 크고 작은 전투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차의 포위 토벌을 근본적으로 격파하기 전에는 가령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전략상 전반적인 전역에 있어서 승리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지난 10년간의 홍군의 전쟁사는 반포위 토벌의 역사였다. 적의 포위 토벌과 홍군의 반포위 토벌은 모두 공격과 방어의 두 가지 전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모든 전쟁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중국 내전의 특징은 양자의 장기적인 반복에 있다. 매차의 포위 토벌에서 적은 공격을 통하여 홍군의 방어를 뚫고 홍군은 방어를 통하여 적의 공격을 막는다. 이것은 반포위 토벌 전역의 첫째 단계이다. 그리고 적은 방어를 통하여 홍군의 공격을 막고 홍군은 공격을 통하여 적의 방어를 뚫는다. 이것은 반포위 토벌 전역의 둘째 단계이다. 어떠한 토벌, 포위에나 모두 이와 같이 두 단계가 있으며 그것이 장기적으로 반복된다. 장기적 반복이라는 것은 전쟁 형태와 전투 형태의 반복을 말한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포위 토벌과 반포위 토벌은 전쟁 형태의 반복이다. 적이 공격으로서 우리의 방어에 대처하고 우리는 방어로서 적의 공격에 대처하는 첫째 단계와 적이 방어로서 우리의 공격에 대처하고 우리의 공격으로서 적의 방어에 대처하는 둘째 단계는 계속 포위 토벌의 전투 형태의 반복이다. 그런데 전쟁과 전투의 내용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은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달라진다. 이것은 누구나 한 번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여기서 포위 토벌과 반포위 토벌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는 커지고 상황은 복잡하여지고 전투는 더욱 치열하여지는 것이 법칙으로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기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5차 포위 토벌 후에는 홍군이 몹시 약화되었고 남방의 근거지가 전부 상실되었으며 홍군이 서북으로 이동하게 되어 남방에 있을 때처럼 국내의 적을 위협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지위에 처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포위 토벌의 규모가 비교적 완화되었다. 홍군의 실패란 무엇인가? 전략상으로 말한다면 오직 반포위 토벌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국부적이고 일시적인 실패라고밖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내 전쟁에서의 근본적 실패는 전체 홍군의 소멸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없었기 때문이다. 광대한 근거지의 상실이나 홍군의 이동은 영원한 전반적인 실패가 아니라 일시적이며 국부적인 실패이다. 비록 이 국부의 당과 군대와 근거지의 90%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방어의 계속이라고 하며 적의 추격을 공격의 계속이라고 한다.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포위토벌과 반포위토벌 간의 투쟁에서 우리가 방어로부터 공격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도리어 적의 공격을 받아 우리의 방어가 격파됨으로써 우리의 방어가 태각으로 변하고 적의 공격이 추격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강서성 등지에서 섬서성으로 이동하였을 때와 같이 홍군이 새로운 지역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포위토벌의 반복이 다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홍군의 전략적 퇴각, 장정은 홍군의 전략적 방어의 계속이며 적의 전략적 추격은 적의 전략적 공격의 계속이라고 말한다. 중국의 국내 전쟁은 동서고금의 여느 전쟁과 마찬가지로 그 기본적 전투 형태에는 공격과 방어의 두 종류밖에 없다. 중국 내전의 특징은 포위, 토벌과 반포위, 토벌의 장기적 반복 및 공격과 방어의 두 가지 전투 형태의 장기적 반복인 바, 거기에는 1만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위대한 전략적 이동, 장정. 홍군이 강서성으로부터 섬서성 북부에 이른 2만 5천 리의 장정을 가리켜 말한다. 1934년 10월 중국 노노홍군 제1, 제2, 제5군 홍군 제1방면군을 중앙홍군이라고 한다. 은 복건성 서부의 장정현, 영화현과 강서성 남부의 서금현, 우도현 등지로부터 출발하여 전략적 대이동을 시작하였다. 홍군은 복건, 강서, 광동, 호남, 광서, 귀주, 사천, 운남, 서강, 감숙, 섬서 등 11개성을 경유하는 도중에 사계절 눈속에 묻혀있는 고산, 줄령을 넘고 인적이 드문 황야를 지나며 적의 무수한 포위, 추격, 저지, 차단을 격퇴하고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2만 5천 리, 12,500km를 계속 행군하여 마침내 1935년 10월 섬서성 북부의 혁명 근거지에 도착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에 읽고 있는 논문은 중국 혁명 전쟁의 전략 문제는 이 섬서성에 있을 때 쓴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적이 실패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러하다. 그들의 전략적 실패는 그들의 포위토벌이 우리에게 격파되고 우리의 방어가 공격으로 변하여 적이 방어의 지위에 놓이게 됨으로써 자기의 역량을 다시 조직하여 새로운 포위토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와는 달리 적에게는 1만여 킬로미터의 전략적 이동과 같은 일이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전국적인 통치자이며 우리보다 훨씬 강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동한 일은 있었다. 몇몇 근거지에서 홍군에게 포위 공격을 당한 백색 거점 내의 적이 포위를 돌파하고 백색 지역으로 퇴각하여 다시금 공격으로 준비한 그러한 일은 있었다. 만일 내전이 연장되어 홍군의 승리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때에는 이러한 일이 많아질 것이다. 그들에게는 인민의 지원이 없고 군관과 병사 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홍군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홍군의 장정을 본받는다면 반드시 소멸당하고 말 것이다. 1930년에 2.23 노선 시기에 2.23은 중국 내전의 지구성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국 내전의 발전 과정에서 포위토벌의 포위토벌, 격파의 격파가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그 법칙, 그때 벌써 포위토벌이 호남, 강서, 병구에서는 3번, 복건성에서는 2번이나 있었다. 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연약한 홍군에게 무한을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전국의 무장, 봉기를 단행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전국 혁명의 빠른 승리를 시도하였다. 이리하여 좌경 기회주의적 오류를 범하였다. 모험주의라고 하죠. 좌경기회주의죠. 1931에서 1934년의 좌경기회주의도 포위토벌이 반복되는 이 법칙을 믿지 않았다. 호북, 하남, 안휘, 변구 근거지에는 소위 보조부대의 설이 있었다. 편사,
그곳의 일부 지도자 동지들은 제3차 포이토벌에서 패한 국민당은 보조부대에 불과하므로 홍군을 공격하려면 제국주의가 직접 출진하여 주력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평가에서 나온 전략 방안이 홍군으로 하여금 무한을 공격하게 한 것이었다. 이것은 강서성의 일부 동지들이 홍군에게 남창을 공격하라고 호소하고 각 근거지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공작에 반대, 성 소재지와 중심 도시를 탈취하는 것을 한계 성에서의 승리의 기점으로 생각하며 제5차 포이토벌을 반대하는 것은 혁명의 노선과 식민지 노선 간의 결전이라고 인정하는 것 등과 원칙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좌경 기회주의는 호북 하남 안희병구에서 제4차 포이토벌을 반대하는 투쟁과 강서성 중앙구에서 제5차 포이토벌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그릇된 노선에 씨를 심어놓아 적의 포위한 포이토벌의 앞에서 홍군을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빠뜨려 놓았으며 따라서 중국 혁명에 커다란 손실을 주었다. 포이토벌의 반복을 부정하는 자경 기회주의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홍군은 방어 수단을 취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은 완전히 옳지 못한 견해이다. 혁명과 혁명전쟁은 공격이다. 이러한 말은 물론 그 자체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혁명과 혁명전쟁이 발생으로부터 발전으로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정권이 없었던 상태로부터 정권의 탈취로 홍군이 없었던 상태로부터 홍군의 창건으로 혁명 근거지가 없었던 것으로부터 혁명 근거지의 창설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언제나 공격을 요하고 보수적이어서는 안 되며 보수주의적 경향은 반드시 배척되어야 한다. 혁명과 혁명전쟁은 공격이지만 거기에는 방어와 후퇴도 있다는 이러한 논리라야 옳은 것이다. 공격을 위한 방어, 전진을 위한 후퇴, 정면으로의 전진을 위한 측면으로의 전진, 전진을 위한 우회는 모든 사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군사 행동에 있어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상수란 두 가지 논리 중에서 그 첫 논리는 정치면에서는 옳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군사면에 적용할 경우 그렇지가 않다. 정치면에서도 어떤 경우 혁명이 전진할 때에는 옳으나 다른 경우 혁명이 퇴각할 때, 예를 들어 1906년에 러시아에서 1905년 12월 봉기가 실패된 후 혁명이 만주기로부터 점차 퇴주기로 들어간 시기를 말한다. 1927년에 중국에서와 같이 전면적 퇴각을 할 때와 1918년 브레스트 조약 체결 당시에 러시아처럼 국부적 퇴각을 할 때에서에 가서는 역시 옳지 못하다. 오직 둘째 논리만이 완전히 옳은 진리이다. 1931에서 34년에 좌경 기회주의가 기계적으로 군사적 방어 수단을 반대한 것은 매우 유치하다고 생각한다. 포이토벌의 반복이라는 이 형태는 어느 때에 끝날 것인가? 나는 이렇게 본다. 만일 내전이 연장된다면 그것은 피하 간의 강약 대비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때에라야 끝날 것이다. 홍군이 자기의 적보다 더욱 강대하여지는 때에는 이 반복이 끝날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적을 포이토벌하고 적이 반포이토벌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및 군사적 조건은 적들에게 홍군과 같은 반포이토벌의 지위에 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포이토벌의 반복이라는 형태가 완전히 끝난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끝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자주